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갑니다. 네. 소설이님이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테디베어님이 오늘 휴일인데 시선 집중하는군요. 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네, 대체 휴일이지만 시선 집중은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켜야죠. 네. 그렇지 않게 시사 현장을 저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 뭘 지킨다는 거지? 깜짝 놀랐네요. 네, 시사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AS 타임으로 가죠. 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해군 부사관이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짚었잖아요. 네. 앞서 일어난 공군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족과 소통한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일에서 자꾸 배제된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8월 9일 마음을 바꿔서 정식 신고한 배경에 이런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또 부대를 옮긴 지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만큼 새로 옮긴 부대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는 지난 14일에 구속이 됐고요. 대통령도 엄중 수사를 촉구를 했고 서욱 장관 경질성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좀 돼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역 문화가 한순간에 개선된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센 충격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욱 장관에 대한 거취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욱 장관이 취임한 후에 지금까지 무려 7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뭐 이 사건만이 아니라 군 부실급식 문제 있었죠. 네. 그다음에 청해부대 문제 있었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의 영이 서지 않으면 병역 문화 개선은 더더군다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대책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대책이 계속 나오지만 뭔가 먹히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지금 다 시민들 지나가시는 다치시잖아요. 안 다치게 할게. 대한민국 가세요. 시민용품 들고 저쪽 못 가시. 행사를 주도한 국민혁명당은 불법으로 통행을 막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도 강행했습니다. 이미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2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주보다 많은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거 제발 여기 공무원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와서 뭐 사진 찍고 뭐 제발 그따위 하지 마. 내일은 아마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네. 광복절에 벌어진 풍경이죠.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8일부터 14일까지 일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780.3명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 284.9명이 증가했습니다. 전혀 잡히질 않고 있는 네. 거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이번 주인데 광복절 연휴가 끼어 있고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는 거고 일부 전문가는 이번 주 중에 확진자 수가 2,400에서 2,500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아주 어두운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광복절에 벌어진 풍경이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근데 네. 재미있는 현상이 전광훈 목사는 또 광화문에 나오지를 않았다고 하죠. 아하. 왜 그랬는지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네. 꼭 그것만이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7월 18일 이후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북구는 규정에 따라서 시설 폐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청문 절차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 중에 시설 폐쇄 명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마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시설 폐쇄를 강행하면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야외 예배요? 예. 오호. 광화문 일대에서요. 네. 자, 그러면 그 야외 예배 예정지를 원천 봉쇄한다고 하더라도 게릴라식으로 대응할 게 뻔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한 형태가 바로 걷기 대회 아니었습니까? 자, 결국 도심이 거대한 숨바꼭질 공간이 되어버린다 이런 네.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근본의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가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기대 난망이죠. 이 걷기 대회를 주도한 국민혁명당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사는 개들도 하루에 2번은 산책을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통행을 금지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권을 금쪽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니냐. 거꾸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뭐 귀 기울여 들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산책이라면 마스크 쓰고 그냥 집 주변 혼자 걸으시면 되잖아요. 꼭 그럼. 굳이 이렇게 뭐 성적이랑 태극기 꽂고 와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촌철님들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실방을 함께 하신다는 소설이님 그렇게 국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저러실까?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승환님은 강하게 단속하면 안 되나요? 답답합니다. 한대현님 언론에 나오고 싶어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니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백화점도 다 가고 슈퍼도 다 가지 않나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오디오에 이동의 자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최대한 어떤 그 보장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의 문제거든요. 자, 코로나의 문제는 생명권과 건강권의 문제고 그렇죠. 지금 뭐 걷기 대회를 주장할 쪽에서 이동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자, 어떤 게 더 중한 권리인가 네. 자유인가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법률적 상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동권의 문제가 그러면 생명권보다 우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논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김장훈님이 서울시장님 더 막아주세요라는 댓글 보내주셨고요. 정혜원희님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나요?라는 물음을 던져주셨는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머지 포인트 문제가 사태급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뭔가 해서 들여다보니까 이 머지 포인트는 머지머니라고 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월 15,000원의 구독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대형마트나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의 6만 개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20% 할인이면 엄청나죠? 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출시 1년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 금융당국이 위법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법률상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의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떤 문제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크게 두 갈래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머지플러스와 공동으로 이 머지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 이커머스들이 나몰라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앱을 통해 머지머니로 등록된 머지포인트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커머스는 머지플러스 판매 경로일 뿐 판매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네. 발뺌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원들이 이제 나서고 있는 건데 문제는 머지플러스가 90%까지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혹시 모를 먹튀에 대비해서 네. 포인트 소진에 나서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아직 서비스 중인 음식 가맹점을 골라서 음식을 대량 주문하면서 포인트 소진에 나서고 있다. 네. 떼이기 전에 이거라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네.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갈래 현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극단의 이기심인 거죠. 네. 그죠? 이커머스는 이커머스대로, 회원은 회원대로. 물론 전체 회원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00만 회원을 모집하는 동안 법률적 미비점을 체크하지 못했고 감시하지 못한 어이없는 구멍도 문제인 겁니다. 결국 정부의 방임 또는 방조가 시장에서 어떤 볼썽사나운 이전 투구를 연출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로등님이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의심 없이 여태까지 이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국은 왜 그동안 몰랐지?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주말 동안 이제 전문가들 통화도 해보고 취재도 해보니까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금융업자만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관련 업종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일종의 선불업을 해온 머지포인트가 법의 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네. 당국은 금융업자만 감시할 수 있다. 그것도 등록된 금융업자만 감시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 뭐 하면 그냥 감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지 이게 반문의 하나고. 네. 근데 머지플러스는 지금 등록이 안 됐는데 이번에 법률적 미비점을 들여다본다면서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니 거기서 이런 답변이 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법에 구멍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지금 요거 법 개정을 하려고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한번 또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구멍이 크다.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라박 소식 하나 전달을 할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네. 가니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으로 지금 떠났다고 하고요. 여기를 거쳐서 제3국으로 간다. 이런 외신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제 정부를 접수를 하는 거죠. 탈레반이. 네. 이렇게 밝혔고 아프간 정부군에 대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외국인은 체류 허가를 새로 받거나 떠나도 된다. 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놨다고 하고요. 미국은 지금 대사관 철수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철수할 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미군 5,000명을 배치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정리를 하면 아프간 전쟁이 시작이 된 게 2001년 10월부터일 거예요. 네. 딱 20년 걸린 건데 20년 동안 미군, 아프간 탈레반, 그다음에 민간인 뭐 다 합쳐가지고 17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들어간 돈만 2조 달러가 넘는다고. 2조 달러입니다. 달러. 네. 그럼 도대체 그 20년 동안 무엇했는가? 이 이야기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2의 베트남이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사관도 지금 폐쇄를 했고 이제 철수 준비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탈레반이 대통령 공도 장악을 했고 아프간에서 전쟁은 끝났다. 통치 방식과 형태는 곧 정해질 거고 곧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미군이 철수한 지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가 세계가 경악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